트럼프 내각이 하나하나씩 장관들을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트럼프 후보 쪽에 베팅을 했었던 일론 머스크 인사들이 좀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하나하나씩 우리가 트럼프가 이제는 좀 자율주행 그리고 우주 산업 쪽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밀어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했었던 것과는 다르게 좀 일각에서는 좀 불화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좀 옥신각신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나 이 트럼프 내각이라고 하죠. 기존에 있었던 트럼프 인사계들이 상당히 반발세가 심한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간밤에 이런 내용들을 모두 좀 뒤집을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될 사람이죠. 이제는 뭐 이제 당선자의 앞으로의 자율주행이 좀 머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이 하나 나왔습니다. 뭐 미국에서의 얘기기는 하지만요. 이제 우리 삶에서도 좀 자율주행이 일상에 도입될 수 있는 그런 좀 시기가 다가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테슬라의 자율주행 언제쯤 좀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현재 상황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죠. 우선 엔비디아 실적 발표부터 체크하고 자세한 내용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이번 주 목요일 전 세계에 글로벌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젠슨 황이 이번 블랙웰 출시를 좀 지연을 하면서, 물론 가짜뉴스다는 얘기도 있지만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단순하게 사실 실적 발표라는 게요, 얼마나 팔렸냐도 있겠지만 이번 실적 발표와 함께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도 나옵니다. 대략적인 매출에 대한 예상치도 나오는 게 바로 이번 분기 실적이고, 이번 분기 실적을 토대로 다음 분기 실적도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엔비디아가 지난 실적이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분기 실적이 별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곤두박질 쳤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 분기가 바로 이번 분기고요. 생각보다 괜찮게 나올 것이다에 대한 의견들이 많습니다만, 이 데나이브스 앵커죠. 이 데나이브스가 상당히 엔비디아 관련해서 좀 공신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요번 발표에 앞서서 미리 보기로 이 데나이브스가 트위터에 X에 이런 글을 하나 썼습니다. We expect a drop the mic performance for 쭉쭉쭉 가서 뭐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결론은 우리는 믿고 있다. 200만 달러를 돌파를 할 것이다. 자,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는데 이 내용이 예상치를 뛰어넘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 트위터 내용 하나로 나스닥의 간밤에 엔비디아의 5%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데나이브스가 이렇게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엔비디아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이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와줘야 이제 앞으로 테슬라의 자율주행이라든지 이 앞으로 AI 산업 분야에 있어서 역시나 선두주자이자 경쟁 대상이자 견제 대상이자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은 결국 이제 전 세계에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점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 좀 예를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최근에 좀 각광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팔렌티어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이 데이터를 관리하는 그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테슬라도 이 데이터를 관리하는 영역에서 충분히 전 세계를 좀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트렌드 세터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자율주행에 대한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필요로 되고요. 당연하게도 이 데이터를 축적시키는 데 있어서 이 팔런티어 테크놀로지 같은 이 데이터를 세이브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필요하고요. 물론 테슬라도 자체적으로 슈퍼팩을 통해서 에너지 공급이라든지 이 외적인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고 있고, 특히나 이 오픈 AI 인사들을 좀 영입을 하면서 자체 AI를 좀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를 갖다가 썼을 당시에도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개발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밝혔지만, 결국은 시간이 걸리고 테슬라가 아무리 위대한 기업이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다른 기업들은 놀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부분에 특화된 기업들도 자기 할 일을 해서 나가고 있으니까, 테슬라는 테슬라 자체적인 퍼포먼스를 내고 추가적인 뭐 엔비디아, 팔렌티어 테크놀로지 같은 이런 기업들과 함께 시너지를 내면서 보다 빠르게 이제 자율주행에 그리고 AI 시대로의 좀 고삐를 당길 수 있는 하나의 흐름이 좀 될 수도 있겠다, 좀 볼 수가 있겠네요. 팔렌티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미국 나사라든지 이 연방부라든지 미국 대표 기관들의 데이터를 관리해주는 업체다라고,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결국 이제 AI 시대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안정성 측면에는 어느 정도 기술력은 인정을 받았지만 지금 보이는 표처럼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한 게 오히려 더 안전하다. 이러한 내용 이 도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은 그렇게 유의미한 차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요. 어쨌든 안전성 측면에서는 테슬라가 자율주행의 허가를 받지 못하는 그 이유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데이터 문제가 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역시나 자율주행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내비게이션만 보면 알다시피 결국은 그 도로에 대한 모든 데이터들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하느냐 데이터의 문제인 것이지 사실 이 소프트웨어 쪽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테슬라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팔렌티어 테크놀로지도 한번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이 댄 아이비스가 이야기를 했었던 이 말을 잠깐 인용을 해보게 되면 이제 미래에는 어차피 이제 전기 그리고 자율주행 AI 시스템으로 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미래의 연료는 이런 화석 연료, 뭐 기름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데이터가 곧 연료가 될 것이다. 그 기업의 폭발적인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구현시키는데 데이터들을 세이브하는데 데이터들을 가지고 활용하는 데 있는 이 대표적인 나스닥을 이끌 세 기업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엔비디아 실적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게 바로 이제 목요일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다라고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요거 목요일에 제가 또 영상 또 촬영해 드릴 테니까 자,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좀 언제쯤 되는 것인가에 대한 좀 물음표 의문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번 일론 머스크 트윗에 이런 내용이 올라왔었죠. 스페이스X가 발사를 했고 여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이제 후보가 어쨌든 아주 입이 익지가 않는데 당선인이 참여를 하면서 좀 뿌듯하게 내가 이루지 못했었던 요 우주항공 산업 트럼프 1기 때 이루지 못했었던 이 우주항공 산업을 이끌어줄 러시아도 못하고 미국도 못하고 유럽도 못하는 걸 일론 머스크가 해줄 수 있다. 미국을 구원해줄 슈퍼히어로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Make America Great Again 요 슬로건을 건 모자를 착용을 한 상태로 매우 뿌듯하게 좀 지켜봤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이 트럼프 당선인 쪽에서 자율주행을 쉽게 허용해주지 않을 것이다에 대한 주장들이 좀 나왔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내각을 꾸려나갈 이 인원들을 이제 장관들을 하나씩 이렇게 임명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일론 머스크 쪽 인사들이 등용이 안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란 말이에요. 물론 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좀 핵심 인사들의 트럼프 이 측근이 지금 배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재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나왔던 건 그래도 아무리 돈을 줬어도 트럼프 기존에 있었던 멤버들이 좀 그대로 가지 않겠냐. 그대로 간다면 자율주행 관련해서 트럼프 1기 때도 안 됐는데 갑자기 2기 때 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단 말이죠. 이 부분을 그래도 좀 해소하는 내용이 한 가지가 나와줬습니다. 바로 이번 제가 이렇게 빨갛게 좀 표시를 해놨는데 교통부 장관입니다. 교통부 장관의 이 션 더피라고 하는 퍽스 진행자가 선정이 됐는데 퍽스는 방송국입니다. 이제 미국 퍽스사의 이 방송국의 진행자 역할을 맡았었던 션 더피가 뽑혔는데 원래는 이 일론 머스크의 측근으로 이제 우버 택시를 좀 운영을 했었던 전 임원을 이렇게 넣으려고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쪽의 불화라기보다는 오히려 일론 머스크 쪽에 손은 들어줬지만 너네 사람으로까지는 하지 않을 거야에 대한 어느 정도 의도라고 보여지는데 자율주행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인물입니다. 션 더피가 과거에 이 하원 의원 재직 당시에 자율주행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놀라면서 미래에 미국에도 이런 시스템이 좀 갖춰졌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밝혔었던 인물이고 이 박스에서도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좀 발언을 했었던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 쪽에 인사를 등용하지 않은 건 테슬라 내각을 아무래도 좀 신경 쓴 모습일 거고 아무리 돈을 때려 박았어도 너무 편들어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내용들 때문이겠죠.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반영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자율주행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좀 트럼프 쪽에서 자율주행을 좀 규제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좀 등장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결국은
엄청난 우군으로 든든한 아군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이제 머스크가 트럼프를 밀어준 가장 큰 이유는 자율주행 규제를 좀 허가받기 위해서였거든요. 자, 지난 정권에서는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규제를 굉장히 많이 걸었어요. 그러면서 자율주행 시도조차 사실 못했고 로보택시 출시가 연기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사실 나왔었는데 이제는 하나하나씩 좀 규제가 풀려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내용을 좀 한번 좀 살펴볼 텐데 요게 이제 요번에 미국 대선에서 당선이 된 집계된 이 미국 51개 주의 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곳이 바로 공화당이고요. 이 공화당 지역에서는 그래도 좀 자율주행은 좀 스타트가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이 이제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럼 이제 파란 색깔 지역이 좀 어떻게 되는 건지를 좀 봐야겠죠. 이 뭐 콜로라도라든지 뭐 캐롤라이나라든지 요쪽 부분은 사실 괜찮아요. 어쨌든 아무리 민주당 지역이다 하더라도 요쪽에 이제 테슬라 그리고 2차 전지 공장들이 상당히 많이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애리조나도 마찬가지고요. 요 부분에서는 사실 자율주행을 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겠지만 사실 가장 큰 문제점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요 두 부분이에요. 시애틀과 이제 뉴욕 쪽 요쪽이 좀 자율주행이 되느냐 마느냐가 결정지어지는 가장 큰, 결국은 잘 사는 동네잖아요. 잘 사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강남에서 이제 자율주행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대한민국 전체 매출이 떨어질 수 있을 만큼의 중요한 지역이잖아요. 이 미국에서도 가장 비싼 자동차를 많이, 그리고 특히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저렴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또 보조금 폐지건 관련해서도 이제 구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분명히 이 부담감이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실 자율주행이 될 것이냐 이 관건이 사실 가장 중요했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힘들게 자율주행이 안 되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요번에 션 더피 교통부 장관이 임명이 되게 되면 요 부분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법안, 연방법을 제정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혀놨잖아요. 이 연방법이라는 게 굉장히 사실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연방법이다라고 하면 이제 미국의 좀 상황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은 좀 독특한 법안 채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요. 첫 번째로는 각 주마다 정해져 있는 주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를 가면 뭐 성매매가 합법이다, 아니면 뭐 대마가 합법이다, 아니면 뭐 마약 유통이 합법이다, 뭐 요런 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주가 모여서 하나의 미국 연방을 이루게 되는 건데,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 미국 연방 법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 주법보다 위에 있는 게 바로 연방법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헌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민법 위에는 헌법, 형사소송법 위에는 헌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자체적으로 자율주행을 하기 싫어요라고 하더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걸 근거로? 자율주행에 대한 안전성을 근거로 이제는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법안으로 제정되고 시행이 될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이제 내년에 이제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 교통부 장관이 되고 나서 법안이 생기고 나서 이제 내년 정도에는 자율주행이 본격화가 될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인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부분에 들어가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팔렌티안 테크놀로지, 앞서 말씀드렸었던 팔렌티안 테크놀로지라든지 테슬라라든지 더 나아가서 엔비디아의 이러한 데이터들을 관리해 줄 수 있는 뭐 GPU, 블랙웰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이 테크주들의 관심을 좀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지금 당장은 사실 금리가 뭐 숏컷으로 아니면 동결로 간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 자율주행이 시행되는 건 결국 내년이거든요. 결국 이제 내년에 금리가 대략적으로 얼마나 나올지 가이던스도 나오잖아요. 3월 FOMC에 이제 내년 금리를 도한 몇 %까지 몇 포인트를 내릴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결국 이제 테슬라의 지금 당장 주가 상승, 팔란테 테크놀로지 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당장의 주가 상승, 엔비디아의 당장 주가 상승은 높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 저는 내년을 이끌 빅테크가 뭐냐, 구글이냐 애플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년에는 결국 데이터 싸움이고 리튬, 석유 아니요. 저는 이제 데이터 싸움이 내년에 좀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좀 점진적으로 뭐 파생되는 뭐 전력이라든지 내지는 뭐 변압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충분히 파생되는 또 영향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요번에 션 더피 교통부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과연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 가느냐. 임명 이후에 그리고 대통령직에 복귀한 이후에 테슬라 자율주행의 거취가 그리고 앞으로의 폭발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이 사실 어떻게 본다면 향후에 이 주가 상승 폭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제 빙산의 일각인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 절대 아니다. 이제 트럼프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테슬라도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늦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트럼프 임기 5년이라는 그 생각을 하시면서 길게 보시면서 현재 상황에 어떤 흐름으로 가게 되는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좀 시장 경제를 읽어낸다면 향후 5년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편한 시점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관련된 이야기 가지고 왔고요. 다음 시간에 테슬라가 됐던 뭐 자율주행이 됐던 뭐 더 나아가서 이 경제 시장에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계속해서 좀 전해드릴 수 있는 뭐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들 남겨주시고요. 영상 제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주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